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장중 8,800을 돌파했는데요. 과연 코스피가 만을 돌파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요. 코스피가 만을 넘어서 15,000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거다. 아니다. 조정이 아니라 급락을 할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시네요. 네, 우선 이것도 제 뇌피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80% 정도 떨어지는 것도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통은 그 정도 하락을 조정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그것도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슬슬 몇십억을 SK 하이닉스에 넣었더니 이미 인생을 완전히 졸업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거를 보니까 이전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상승하던 그런 사이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삼성전자 혹은 다른 대기업에서 비트코인으로 300억을 벌었다. 그래서 갑자기 퇴직을 하길래 왜 퇴직을 하냐? 퇴직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뭐 몇백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였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온다는 얘기는 뭐 고점이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점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아무도 산의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코스피가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익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더 넣어놨으면 이만큼 벌었을 텐데 좀 더 넣어놨으면 이만큼 벌었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계속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넣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가 5천만 원 넣었으면 내가 1억을 넣었으면 지금 얼마인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조정 국면이 오게 되면 또 겁이 나서 바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르신들의 말, 이제 구전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2018년 정도에 한번 주식을 살짝 했다가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 금융 이런 쪽이 정말 천재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능 좀 잘 보고 사실 수능 1등급이라 해도 4%잖아요. 물론 이제 4%가 여러 개 모이면은 1%고 그렇게 상위 1%라고 하면은 60만 명 인구 중에 1%라고 하면은 거의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6천 명으로는 어림도 없죠. 정말 금융 세계에서는 막 10등 안에 들어도 지금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잔혹하고 정글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은 잘 맞지 않다. 아니죠. 제가 저랑 잘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어쨌든 주식도 마찬가지고 차트, 금융, 채권, 부동산 이제 다 저랑은 이제 맞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보면 연기금이 많이 샀다. 국민연금이 많이 샀다는 얘기죠. 기관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기금이 뭐 일정 비율 뭐 30%라고 했나요? 15%에서 30% 국내 주식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논리가 있었죠. 그 뭐 해외 자본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해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뭐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외인들은 다 팔고 있다.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이 증시를 떠받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 지방선거와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장이 하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폭락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소문을 퍼뜨린 분들은 이제 폭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런 소위 얘기해서 찌라시를 퍼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뭐 바로 급락을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정이 한 번은 올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는 있네요. 그리고 뭐 제 예상이 빗나가서 갑자기 코스피가 만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한들 이제 저는 뭐 포모가 이미 몇 번이나 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모에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가 거의 뭐 한 70명 넘게 왔는데 아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점점 이제 대충대충 보게 되는데 또 대충대충 보면 환자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본인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동네 의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오히려 부담스럽죠. 2030 남자들도 식당에 가서 아는 척하면 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음식을 먹으려고 왔지 그 식당 주인과 얘기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밥만 먹고 가려고 하는 건데 계속 이제 말을 걸고 신경 써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환자분들도 막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신경 써줬을 때 저도 이제 실망감이 커지게 되고 환자분도 실망감이 커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툭툭 그냥 쳐내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노동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락이 오면 또 길게 이 조정 기간이 거쳐지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소위 얘기해서 박스비라고 했었죠. 뭐 10년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또 갑자기 급상승이 일어나고 또 10년 박스비에서 머물다가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또 일본 개미들도 한국의 증시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한국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코스피가 이제 오르게 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견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데 과연 개미들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이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했을까? 또 아닐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 부동산도 서울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오르지 않는 뭐 이런 것처럼 코스피 역시 대장주들만 상승을 하고 기타 동전주나 작은 주식들은 오르지 않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면 되죠. 뭐 빚을 크게 내서 한번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뭐 틀린 결정은 아니고 그러나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큰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이제 빚을 지는 게 낫겠죠. 근데 또 빚을 크게 져서 막 안 좋게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한번 했으면 또 배우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언제까지 인생을 배우기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삶을 마감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힘들면 뭐 파산이나 개인 회생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다시금 사회로 재진입해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일 테니까요. 네, 어쨌든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코스피가 급락을 할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찌라시가 떠돌고 있는데 그 찌라시를 퍼뜨리신 분도 어쩌면은 코스피가 떨어지기 코스피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런 찌라시를 퍼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정도였나요? 그때도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IMF였나? 국제통화기금, 뭐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신용도를 하락시킬 거다라는 그런 뭐 소문이 돌았었는데,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없긴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찌라시들도 아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노조와 뭐 다른 노조들, 지금 카카오, 네이버, 뭐 각종 노조들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뭐 지금 파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의 하청업체 역시 뭐 파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너무 팽배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뭐 경제 유튜버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뭐 개인 그 개미로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수나 신용고래를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장중에 8,800을 돌파하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감없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